승자의 저주인가? 패자의 역습인가? 수소차는 바보들의 기술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 독설은 성지가 되는 듯 했습니다. 텅 빈 충전소, 팔리지 않는 승용차, 수조 원의 세금을 집어삼킨 하마. 한국의 수소차는 모두가 비웃는 가장 비싼 실패작처럼 보였죠. 하지만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수소를 버릴 때 세계 트럭 시장의 포식자인 벤츠와 이베코가 한국에 머리를 숙이며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비효율적이라 손가락질받던 기술이 사실은 가장 거대한 본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한국 수소차가 설계한 잔인하고도 치밀한 역전극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수년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소, 연료전지를 바보들의 전지, 풀셀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의 논리에는 실제로 강력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 압축하고 차량 탱크에 담고 다시 전기로 변환하는 전체 과정에서 에너지율은 약 25에서 35%에 불과합니다. 반면 배터리 전기차는 충전부터 구동까지 효율이 80%를 넘습니다. 수치만 보면 수소는 명백한 패자였죠. 대중의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충전소도 없는데 왜 만드냐?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대차가 넥소를 출시하며 고군분투할 때 시장은 이미 배터리 전기차로 승구판이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수소차에 투입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프레임에 갇혔고 현대차는 고집불통의 외톨이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는 더 가혹했습니다. 2018년 출시 이후 2023년까지 넥소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5년간 4만 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 모델 Y는 단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대가 팔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패였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현대차는 정말 바보라서 이 길을 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지도를 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지도에는 넥소라는 승용차가 아닌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유럽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내연기관의 심장을 100년 넘게 만들어 온 기업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줄을 선 걸까요? 상황이 급반전된 건 유럽발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입니다. 이탈리아의 상용차 명가 이베코 그룹은 현대차의 HTWO 연료전지 시스템을 자사 수소 트럭에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의 폐기물 청소 트럭 강자 파운그룹 역시 현대차와 3년간 약 1,100기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들의 요청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트럭에 당신들의 심장을 달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실감하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볼보가 엔진을 현대차에서 사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유럽 상용차 기업들은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집단입니다. 그들이 핵심 파워트레인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건 상용차 산업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이 굴욕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2030년까지 신규 대형 트럭의 CO2 배출량을 45%, 2040년까지 90% 감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검증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규제 절벽에 부딪혀 사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소였을까요? 왜 배터리가 아닌 한국의 수소 기술에 줄을 선 걸까요? 그 이유는 네모칸 물리학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트럭의 생명은 적재량입니다. 짐을 많이 빠르게 실어야 돈이 됩니다. 승용차에서는 배터리가 정답일지 모르지만 40톤급 대형 트럭에서는 이 단순한 진리가 배터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을 예로 들면 배터리팩 무게만 무려 8톤에 달합니다. 차량 전체 중량의 2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 셈입니다. 유럽 법규상 트럭의 최대 총중량은 40톤으로 제한됩니다. 배터리로 810톤을 써버리면 실제 화물 적재량은 동급 디젤 트럭보다 810톤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멀리 가려면 배터리를 더 늘려야 하고 배터리를 늘릴수록 짐 실을 공간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배터리를 더 넣으면 넣을수록 정작 돈이 되는 화물은 더 못 싣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합점은 추이입니다. 배터리는 저온에서 화학 반응이 느려져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배터리 전기 트럭의 실질 주행거리는 절반 이하로 쪼그라듭니다. 반면 수소 트럭은 연료전지 반응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다시 시스템에 재활용합니다. 추울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물리적 한계 앞에서 유럽의 거인들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면 현대 엑시언트 수소 트럭은 31kg의 수소를 저장하는 7개 탱크의 전체 시스템 무게가
배터리 대비 압도적으로 가볍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달리는 트럭이 배터리를 모시기 위해 달리는 상전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현대차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물류 현장에서 트럭이 서 있는 시간은 곧 돈을 잃는 시간입니다. 대형 전기 트럭을 완충하려면 테슬라의 초고속 메가 차저를 써도 45분에서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일반 급속 충전기라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수소 트럭은 15분 내에면 충전이 끝납니다. 현대 엑시언트 기준 31kg 충전에 약 8분에서 15분,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독일 전국을 하루에 2바퀴 돌아야 하는 슈퍼마켓 체인. 물류 트럭이 충전소에서 1시간을 허비한다. 품이 끊기고 계약이 날아갑니다. 서 있는 시간, 다운타임은 물류업체에게 치명적인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 기업들이 엑시언트 110여 대를 도입해 자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물류망에 투입한 이유가 바로 이 냉정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무게, 추위, 충전 시간, 이 세 가지 물리적 현실 앞에서 수소는 비효율의 상징에서 현장 최고의 수익 모델로 탈바꿈했습니다. 실험실의 에너지 효율 수치가 아닌 현실의 동계산이 기술의 승자를 가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들과 유럽 거인들은 이론만으로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를 원했습니다. 혹독한 실전에서 검증된 증거를. 현대차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장 가혹한 부대를 선택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영하 20도, 그리고 쉬지 않고 달리는 실전 상용 트럭. 현대차는 수소 트럭 엑시언트를 스위스 알프스 한복판에 투입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 상용 물류 현장이었습니다. 스위스 최대 소비자 협동조합 미그로스의 물류팀장 다니엘 발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짐을 가득 적재한 상태에서도 가파른 언덕 지형을 쉽게 오르고 트레일러를 연결한 채 가파른 산길과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가속 성능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디젤 트럭과 비교되는 가장 큰 장점은 탄소 배출 없이 매우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됐습니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는 2024년 6월 누적 주행거리 10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고 불과 19개월 후인 2025년 1월에는 200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둘레를 50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붙고 있다는 사실, 즉 실전 투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PCC 기준으로 동일 거리를 디젤 트럭이 달렸다면 배출됐을 탄소는 약 13,000톤, 소나무 15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입니다. 현재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 165대, 북미 63대가 실제 상용 물류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타임지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수소 트럭을 양산해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유럽 거인들이 현대차에 줄을 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미 증명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진짜 노림수는 트럭 판매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차만 덜렁 타는 게 아니라 수소를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운반해서 어떻게 충전할지까지 포함된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한 겁니다. 이름하여 HTW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수소, 하이드로전화, 인류, 휴메니티의 두 H를 합친 이 브랜드는 단순한 연료전지, 제품 브랜드가 아닙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단계를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브랜드입니다. CES 2024에서 발표한 HTWO 그리드 솔루션은 그 결정판이었습니다.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그룹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수소라는 한 축으로 꽂는 거대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트럭은 이 플랫폼에서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일 뿐입니다. 현대차는 트럭 뒤에서 돌아가는 수소 공급망 전체, 즉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는 연간 6,500기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하는 해외 첫 생산기지 HTWO 광저우가 이미 가동 중이며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70만 기 공급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물건을 팔다가 물류 인프라를 장악한 것처럼 현대차는 트럭을 팔다가 에너지 인프라를 장악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수소, 생태계 전체에 가입하는 구조. 바로 이것이 현대차가 설계한 진짜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PC 시대의 컴퓨터 제조사가 아닌 인텔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과거 PC 시장을 지배한 건 컴퓨터 제조사가 아니라 인텔이었습니다. 모든 컴퓨터 안에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박혔듯 이제 200호 트럭에 본이 쓰려면 현대차의 HTWO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파운그룹의 청소 트럭 블루파워에도 중형 화물 트럭 시티파워에도 한국산 연료전지 심장이 띕니다. 이게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차의 CPU입니다. 이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 충전 프로토콜, 출력 규격, 유지보수 데이터까지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남의 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미래 수소 상용차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산업표준 설계자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현대차는 1998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전담 연구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전기차 투싼 IX를 만들었고 27년간 축적한 기술의 해자가 지금 비로소 현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소 상용차 시장은 2024년 약 86억 달러, 11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389억 달러, 약 53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56.8%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 세계 트럭의 심장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는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판은 트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차의 지도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게임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소 기술의 확장은 이미 트럭을 넘었습니다. 현대차는 선박용, 트램용, 발전기용, 지게차용, UAM문용 연료전지 라인업을 동시에 확장 중입니다. 2028년에는 울산의 국내 자체 수소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착공해 양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수소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동력원이 되는 세상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빈국입니다. 석유는 100%, 천연가스는 99%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한 해 에너지 수입에 쓰는 돈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좁은 국토 탓에 태양광도, 풍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다릅니다. 중동의 태양광, 호주의 풍력, 칠레의 수력으로 만든 그린 수소를 배로 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사는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판에서 한국만 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보급을 국가 목표로 세웠고, 일본은 160개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했으며, 미국은 수소 허브 프로젝트에 12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소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대차의 27년 기술, 역사와 엑시언트의 2천만 킬로미터 실증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넥소 판매 수치에 실망하고 있을 때 현대차는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웃음을 견뎌낸 27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퍼스트 무버의 지위,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50년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바보들의 기술이라던 졸음은 이제 시대를 앞서간 해안이라는 찬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소가 정말 전기차의 한계를 넘고 세상을 바꿀 에너지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도박일까요? 여러분은 10년 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 중 어떤 차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1번, 충전이 느려도 친숙한 전기 트럭. 2번, 비싸지만 효율적인 수소 트럭.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통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